네, 중국이 이왕 연 거 아주 제대로 열어보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판호에 따라서 국내 게임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오늘 투데이 분석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이라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 네, 아까 저희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중국의 움직임에 최근에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뭐랄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과 관련된 우리도 이제 회의를 했는데 당장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이동에 의한 수혜를 보는 건 조금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도 게임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바로바로 이제 오픈이 되니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게 중국이 이제 판호를 발급하면서 게임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해 내내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지만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게임주가 상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판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네. 이번에 대거 이제 판호가 발급된 거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점은 보수적이던 중국 당국이 그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에 한국형 모바일 게임에도 판호를 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의 그런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향후에는 이제 사실 국내에는 더 유명한 하드코어 MMORPG 게임들이 많은데 이런 게임들에서도 판호 발급 기대가 가능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한한령 이후 사실 중국 진출이 막히면서 국내 게임 업계가 실적 성장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기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대거 판호를 발급한 것이 이제 중국의 게임 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판호를 대거 발급해서도 손해보지 않은 장사를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호를 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이익 성장의 그런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하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판호 발급이 사실 판호 발급이 이제 1년 6개월 전에도 좀 있었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간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두고 또 시작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판호 발급했지만 올해 한 4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되는 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단기 모멘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시차가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판호 발급 확대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 거래일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일단 거래가 상당히 급증했고 또 추세 전환 시도가 나타나는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유효하다 알아보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이런 대형 게임즈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는 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주도 섹터와 관련해서 게임 업종이 그럼 갈 수 있냐? 저는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게임 업종은 2021년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주도했던 선도 업종이었다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작년에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소외받았다. 근데 이제 수급이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좀 나타난다면 반등세는 오히려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단기적으로 1월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나타난다면 이 1월 효과는 어차피 부진했던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효과인 만큼 게임 업종도 1월 효과에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1월에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 또 다시 판호로 좀 들어오면 판호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사실 리포트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작 판호 발급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라인업이 좀 다양한 게임 종목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중국에서 다시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판호는 플러스 알파 요인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아주 호재성 재료이지만 이 실적 연결은 좀 오랫동안 지나야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인으로 보시고 올해 그 신제약 기대감이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게임 또는
수급이 상당히 개선 중인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는 편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보고 있어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종목으로 좀 찾아보니까 네오이즈라든지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대부시스터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주도 섹터 또 고민 좀 해봤는데요.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였는데요. 맞아요. 네,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에 주목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도 섹터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업종 위주로 주도 섹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주도 섹터는 또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타나는 업종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주도 업종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자면 상반기는 일단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면세, 화장품이 일단 주도 섹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실적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틸리티와 음식료, 조선 이것이 이제 후보군에 들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키워드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순수 신약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장기 소외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일단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아마 반도체라든지 전기 전자 쪽에서 많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서는 일단 금리 상승으로 가장 피해 보았던 성장주 카테고리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임 그리고 금리 인하로 뭐 리스나 할부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하반기에는 좀 다시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파도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렇다면 각 개별사들의 신작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게임주의 사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주가 실적 연결성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작이 출시되기 전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출시가 되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후에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어디에 두시나요? 네, 게임주 매매 전략은 뭐 지금까지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네. 네, 사실 보면 기대가 커가지고 주가가 거기 이미 반영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픈 이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고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 게임이 정말 장기적인 흥행으로 가면서 상승을 또 유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컴투스가 그런 경우인데 상당히 옛날이죠.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게임 그 발표 이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 다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뭐 최근에는 크래프톤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올해 신작 기대감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주목받을 것은 네오이즈랑 NC소프트인데 뭐 NC소프트 같은 거야 뭐 종목이야 사실 뭐 보유하고 있는 IP도 많고 또 가장 업종 대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신작 발표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기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그런 거는 좀 결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네오이즈 같은 뭐 그런 종목이 지금 기대감으로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신작 발표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갖추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번 주 월요일에 나오셔가지고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그 안에서 중국 수혜주를 잡아라라고 하셨고 식음료, 유틸리티, 항공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거기에다가 게임까지 추가를 했고 또 상반기 말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국산 전기차 이번에는 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걱정을 좀 덜었는지 반등 기회를 이제야 좀 잡은 걸까요? 근데 이제 내용이 사실 그 전기차 중에서도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단기 반등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전기차 판매 매출에서 우리 현대 기아차가 판매하는 그 매출에서 상업용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이 좀 어렵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상업용 차량 역시도 높은 금리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구매해서 뭐 여행용 렌터카로 뭐 활용하는 것은 금리와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상업용 목적으로 구매해서 리스로 다시 대여해서 리스료를 챙기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사실 리스료의 구성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높은 금리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리스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신규 리스가 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뭐 실적에 뭐 반영된다든지 이런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낙폭이 가대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어떤 반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완성차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엔화 강세가 진행 중인데 1분기 말까지도 이 엔화 강세 추이가 쭉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보다 더 낮은 이제 환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화 강세 수혜 업종에 대해서 좀 조금 관심을 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업종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반등할 거로 보는데, 근데 오히려 뭐 기관과 외국인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오히려 반등 후에는 다시 되돌림으로써 저점까지 또 지지 테스트까지도 가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급 전환이 일단 가시화되는 것을 보고 나서 좀 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사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완성차와는 다르게 아직은 그래도 뭐 실제로 기존 주문에 대한 축소 움직임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아직 낮은 전기차 보급률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좀 오버적 가행 해석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면 사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자가 단기에는 크게 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이제 자동차나 전기차를 매도했던 수급이 다시 이쪽으로 잠깐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 주가도 뭐 100달러가 깨지니 많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일단 단기 낙폭 가대라는 정권에서 본다면 반등 시점이 분명히 임박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동차 쪽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전환하기 쉽진 않아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악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간 뭐랄까요, 악재를 좀 털어내는 뉴스이긴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아직은 좀 바닥을 다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2차 전지도 우리가 뭐 이제 테슬라가 지금 110달러도 깨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은 2차 전지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보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슈도 좀 다뤄볼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는 K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도 이제 다음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타이틀이 좀 뭐 약간 네. 근데 이 글로리, 저 주본에서도 글로리를 보신 분들이 벌써 있어요. 이게 내용이 좀 학폭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보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재벌집에 이어서 다시 K 컨텐츠의 위험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컨텐츠 관련주 좀 봐야 되는 이슈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글로리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16보약인데
이제 8부는 이미 이제 올려놨고 넷플릭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3월달에 나머지 시즌 2로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나올 건데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하게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느냐가 더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보니까 31일 기준으로 세계 9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근데 9위를 등극했는데 사실 이 드라마는 입소문이 가장 중요해서 입소문이 이제 어떻게 또 나르냐에 따라서는 상위권 도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과거 글로벌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시가총이 크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버킷스토리도 그랬고 에이스토리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 더글로리 제작사 100% 지분을 보유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시총이 2조 5천억 원으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 히트로 뭐 급등했던 그런 뭐 종목들보다는 훨씬 뭐 그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더글로리가 엄청나게 뭐 하기 뭐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상승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미 방영 이전부터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게 뭐 글로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11월 중순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편성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더 글로리만으로 평가하기는 그렇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시 방영은 아직 없는데요. 동시 방영 같은 경우가 사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진짜 실행돼야지 정말로 한량령이 해제된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지금 동시 방영을 추진하는 그런 드라마가 없는 관계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저는 드라마 콘텐츠 이쪽 그 업종에서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 성장성이 좀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드라마 콘텐츠는 이미 11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중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CJ ENM이 조금 나쁘지 않다.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으로 인한 뭐 TVN 경쟁력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적자를 지속했던 뭐 피프스 시즌의 콘텐츠 공급 증가로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대비 상당히 낮아진 한 18배 수준 PER로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간 수급이 상당히 지금 크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 후에 추세가 좀 전환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점에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스트레이트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시총 사이즈는 이제 뭐 CJ ENM과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상 아직도 조금은 좀 접근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에서는 두 개를 놓고 본다면 CJ ENM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아바타도 그렇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사실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네. 이 실망스러운 결말이 콘텐츠 전반에 아무래도 하락세를 막 불러일으켜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주들의 흐름을 보면 초반에 기대감이 막 올라갔다가 또 마지막에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콘텐츠주들에 대해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경쟁력을 많이 갖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가의 어떤 상승 부담이라는 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고 이 라인업이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사님 같은 경우도 아까 CJ ENM을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요? 일단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리포트만 읽다가 리포트는 사실 11월 그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10월 말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주가에 그런 악재 요인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수급이 좀 채워지면서 오히려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콘텐츠 게임 그리고 이번에 IRA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